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수의 트루TV 29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코로나19 현재 그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번 방송에 제가 그 한국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본격적인 어떤 그 방역 체계가 붕괴됨과 동시에 아마 한국이 어떤 처참한 어떤 그런 환경으로 가지 않나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 경제 상황을 보니까 이 달러가 매우 심각하게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주제를 가지고 달러 강세에 대한 원인, 그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서 버블 경제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수의 트루TV입니다. 달러 강세는 최근에 2014년부터 달러 강세가 15년도 이루어지거나 2017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인덱스는 보통 DXY로 현재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표 그래프의 지표를 본다 그러면 현재 상향되는 트렌드에 거의 이 DXY 달러 인덱스가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달러 인덱스가 이 상향 지표의 이 터널을 현재 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이런 달러 강세에 대한 원인과 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한 이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에 대한 원인과 전명을 살펴본다 그러면 2014년도에 한 13%, 2015년도에 추가로 한 5% 상승을 했던 과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가치의 상승에 대한 원동력은 최근에 코로나19에 의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현재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0조 정도의 현재 돈을 살포를 했었고, 현재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살포에 따른 현재 그 양적 완화가 본격화됐다. 더불어 유럽은 예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마이너스 현재 그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고 채권금리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유럽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은 양적 완화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위안화라든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로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ECB, 일본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대담한 부양책이 바로 유로, 위안화 및 엔화, 이머징 국가들, 특히 이머징 국가들도 최근에 와서 금리를 낮추고 많은 현재 그 국책은행에서 자금 살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돼서 통화 공급량이 증가된과 동시에 그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에 그 자국이 발행된 통화 공급 양만큼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것이죠. 대신 미국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과 동시에 그에 따른 어떤 영향, 전망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의한 효과를 본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 경제는 이 선진국들 중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 유럽, 일본에 비해 미국 금융시장에 더 많은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나홀로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많은 기업들이 실제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 다음에 생산력이 있는 기업들의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생산성 증가를 본 게 아니고 통화정책, 무역에 따른 여러가지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통화의 이동, 해외 자본에 대한 이동에 따른 호황을 이룬 것이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미국의 무역 수지 개선, 더불어 재정 적자폭이 줄어드는 어떤 개선 효과가 있다. 2010년 GDP 대비 11%에서 한 3%까지 개선된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예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이 재정 적자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므로도 불구하고 이런 달러 강세에 의해서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가격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22 같은 국가 같은 경우는 국채가 지금 현재 거의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그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에 마이너스 0.7, 0.9까지 내려갔던 2019년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국채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현재 0.68, 0.6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국채 가격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현재 이 국채를 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 국채는 5년 동안 절반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일본 보다도 훨씬 낮게 유지되어 더 매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 달러 강세로 인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세계는 미국 달러로 원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킨다. 현재의 달러 강세가 원자재에 미친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원입니다. 달러는 모든 걸 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페트로 달러죠. 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원유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현재 원자재 커머너티에 대한 가격이 지금 이제 하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둔화, S&P 500 기업들은 수익 중 약 35%에서 40%가 해외 달성, 해외에서 이 수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달러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환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중 3%에서 4% 정도가 비용으로 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 둔화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효과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다국적 기업 맥도날드, 애플,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어떤 기업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런 어떤 달러에 대한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유럽이라든가 현재 일본, 중국 이런 기업들은 그 자국 내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현재 유지를 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중국, 일본
이머징 국가들의 이상한 조짐들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이머징 국가들이 통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순으로 무너져 내려도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보였으나 이젠 상황이 반전되는 분위기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 1, 4분기에 하락함으로써 이후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가 지금 최근에 와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라질, 헤일라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주가는 하락을 최근에 하기 시작합니다. 또 터키가 기준금리를 0.5% 인하해서 리라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이하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러한 어떤 환율 전쟁에서 본격화되는 시점에 무역 경쟁에서 모두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수요는 늘고, 그래서 이 공급이 늘어나는, 이게 살 주체는 많지는 않은데 이 공급량 대신에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글로벌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중국, 일본,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달러 강세에 대한 이런 어떤 후유증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 골드 값이,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금값과 가장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표시표와 보신 바와 같이 2000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 14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는 끊임없이 달러 인덱스와 이 골드 가격은 매우 높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 값이 올라가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관관계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특이한 어떤 현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전 방송에 제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골드 가격과 가장 밀접한 이 그래프는 상관관계는 현재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 대한 총량, 현재 국제적으로 이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총량을 가지고 있냐, 그에 따른 어떤 상관관계가 이 골드 가격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제가 예전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신 바와 같이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까지 보시면은 현재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거의 한 18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0년을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국채 금리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골드 가격은 최근에 와서 지금 현재 1600달러까지 1600달러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인은 모든 이 현재의 국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위험신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을 선호한 층들이 이 골드를 구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떤 특이한 현상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달러 강세에 대한 향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중국, 유럽, 일본 및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로 경쟁사들이 환율 전쟁으로 무역 환경을 서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제 값싼 가격 경쟁으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가격 하락과 함께 세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이 디플레이션 공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상반기에 이 경기 침체,
거의 보니까 지금 최고점이 이 경기 침체가 4월 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매우 가속할 전망이고, 또한 미국보다 주변 국가들의 버블 붕괴가 본격화되고 이어서 미국 시장의 버블이 붕괴될 전망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어떤 버블 붕괴는 이 주변 국가부터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국가에 대한 버블 붕괴가 본격화된 이후에 현재 이어서 미국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 버블이 현재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현재 이 달러 강세에 더불어서 향후 시장 경제에 대한 그 버블에 대한 붕괴 가능성도 현재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